네, 현재 시각 2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개표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점점 아직까지는 트럼프 후보의 기세가 뚜렷해지는 것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에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일단 코스피는 0.83% 하락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장중의 저점을 좀 지켜내려고 하는 모양새인데요. 코스닥이 좀 더 힘들죠. 2차 전지주들의 급락이 나와주면서 지금도 1% 넘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400원까지 오를까 했는데 그 전에서는 살짝 소강된 모습이에요. 1,394원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오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오늘 시장의 이슈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제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시장을 딱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다시 또 거래가 붙으면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쪽으로 좀 쏠림 현상, 또 테마주를 찾고 많은 분들이 뛰어들고 계시는데요. 오전장과 오후장의 가장 큰 변화를 본다면 어떤 게 포착이 되었을까요? 오늘 장 시작할 때는 마치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좋으면서 국내 지수를 좀 끌어올렸었습니다. 네. 올렸다가 어제 또 미국 시장이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좋았고 오히려 트럼프 관련주들이 좀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죠. 개표 현황 보면서 지금은 거의 당선 확률이 한 95% 해리스로 트럼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펜실베니아가 거의 개표율이 90%가 다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51대 48이니까 네. 사실은 거의 굳혀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걸 뒤집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전에 민주당 텃밭인데였던데 바이든 때 이겼던 주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어서 그러면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 당분간은 트럼프가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시장은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죠.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고 삼부 토건이 상한가를 가고 SY 스틸텍 이런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오늘은 지금 이 미 대선 영향을 받는 걸로 보이고요. 국내는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수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우리는 시총에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력이 많죠. 그리고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피해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2차 전지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이거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가장 주요 섹터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빠질 수밖에 없고 자동차 섹터까지 같이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사실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방산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좀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다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 때문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이전에 물론 이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일시적인 변동일 수 있지만 해리스 후보가 국내 증시에 당선될 가능성에 조금 더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결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저희가 또 계속해서 나오는 사실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장에서 테마로 봤을 때 미 대선 테마와 전혀 관계없는 테마 안에서 가장 강한 건 AI 소프트웨어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뉴스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 확대로 인해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밀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주로만 봐야 되는 걸까? 이슈 추적해 보도록 하죠. 먼저 팔란티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소프트웨어 테마주들이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상황이네요. 상한가에 있었던 코난 테크놀로지 현재는 17% 상승만 보여주고 있고요. 더존 비존도 10% 안팎으로 상승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리지텍은 4.65%, 한컴 위드도 3.56%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왜 오늘 미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소프트웨어가 주목을 받았을까? 간밤에 있었던 팔란티어의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제2의 엔비디아, 뭐 AI로 돈을 많이 벌었다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매출액이 7억 2,5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블룸버그에서 집계했던 컨센이었던 7억이 조금 웃도는 매출액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연으로 봤을 때 30%를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1억 4,4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요. 민간 대상의 매출 성장이 54%, 정부 대상의 성장이 40%였습니다. 그로 인해 CEO는 두나 없는 AI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리고 미국 주요 기관들이 발빠르게 AI를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과거에 나왔던 그래, AI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이 기술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맞아? 라는 그 의구심, 그 질문을 해결해 드린 거죠.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여러분들도 예측하시다시피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30년의 경우에는 1조 8천억 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이 AI를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봤을 때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있죠.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국내 주식들도 같이 좀 덩달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표님, 네. AI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이제 딴지를 거는 분들은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세를 항상 뭐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맞춰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건데 지금 항상 새로운 기술이 이제 예전에 이제 좀 작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뭐 5G, 6G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지금 아예 민간 주도도 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국채를 발행해서 거의 지금 AI 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정부도 돈을 대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주냐? 팔란티어를 보면 알 수 있죠. 매출의 거의 지금 한 40%가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맞아요. 원래 팔란티어 자체가 뭐 CIA라든지 FBI가 이제 쓰는 빅데이터 정보들을 분석해주는 회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예민한 정보들을 좀 많이 다루는 회사였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얼마나 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느냐가 그걸 학습시켜서 추론을 빨리 해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팔란티어 자체가 지금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AI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쏘고 있다 이쪽에. 예, 이런 부분들을 반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보여주시면 팔란티어 테크 제가 주가를 한번 띄워놨는데 이게 연초에 한 16불 정도 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꾸준히 계속 좋았고요. 네. 거의 지금 3배 가까이,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게 추세를 탄 것 같습니다. 작년 이게 시작을 보시면 월봉 보시면 사실은 꾸준히 올라왔죠. 2023년부터. 근데 이게 이때 23년도에 약간 좀 정체가 돼 있다가 그 뒤로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AI 산업에 대해서 뭐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엔비디아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엔비디아 지금 루빈 빨리 공개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빨리 출시한다고 지금 하이닉스한테 닥달하고 있습니다. 6개월 빨리 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HBM4를 그 얘기 자체는 이게 지금 수요가 공급이 뭐 너무 많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스란히 국내 기업들에게 연결시키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AI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매번 주가가 걸렸던 건 그래서 실적 개선됐어? 그래서 이번에 드라마틱했어? 흑자 전환했어? 여기에 약간 로봇처럼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걸림돌이 있었거든요. 이번 3분기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실적은 올라오는 기업은 없죠 거의. 아직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네. 네이버도 아직 뭐 AI로 크게 뭐 사실은 조금 뭐 실적에 보탬이 되고 있지만 그거 자체로 돈을 많이 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기업은 실적보다는 향후 성장성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라는 종목, 그다음에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미국의 회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어도브 같은 회사들도 지금 실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소프트웨어로 당장 돈을 빨리 버는 것보다는 돈을 지금 투자하는 게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지 결국에는 투자는 이어져야 나중에 이제 뭐 큰 빚을 보겠죠. 그래서 국내는 지금 더 시급한 게 뭐냐면 실적보다도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을 좀 끼고 있는 주주들, 그러니까 주요 주주층에
대기업이 끼어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로봇 투자와 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국내 AI 기업들 네. 아직 큰 성과는 실적으로 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대를 그리고 미래를 그려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대기업과 손을 잡고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뭐 AI 소프트웨어 강소 기업들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발췌해 봤습니다. NL투자증권의 리서치본부 리포트에서 보니까 일단 의료 AI 쪽으로 뷰노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딥노이드, 셀바스 AI, 한글과 컴퓨터, 코난 테크놀로지, 이스프소프트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앞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 살짝 언급했던 코난 테크놀로지가 오늘 뭐 개별 이슈도 있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윗꼬리가 달려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을 좀 더 분석해 보자면 투자 관점에서 매력이 있는 기업인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주주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요? 일단 지금 분위기는 뭐 한번 탔으니까 원래 바닥권에 있었죠. 다들 우리 이 종목들은. 네. 그래서 오늘 급등한 이후에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다 재차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솔트룩스나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이유 자체가 이 회사들이 둘 다 빅데이터 기반이고요. 특히 코난 테크놀로지는 2대 주주 2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게 SK텔레콤입니다. 그러면 SK텔레콤이 지금 아마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에이다스로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전화가. 네. 예, 뭐 자동으로 녹음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요약도 하는데. 해주던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의 가능성을 보는 것 같고요. 솔트룩스는 원래 또 이제 비디오 관련돼서는 굉장히 또 강자하고 빅데이터 처리를 잘 하고 있는 회사여서 또 업력도 있죠. 문제는 이제 이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하드웨어를 가져와서 쓸 수 있느냐. 뭐 출원용 반도체가 됐든 어떻게 됐든 하여간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쪽에 있는 회사들을 보면 실적은 처참합니다. 적자 기업이고요. 여전히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숫자보다는 기대감과 그다음에 투자를 누가 해주느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조금 더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안에서 좀 더 눈여겨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을 골라보자면 이제 많은 증권사에서는 그래서 의료 AI를 조금 뽑는 것 같아요. 당장의 수익성 개선도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요. 이건희 대표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일단 지금 뭐 의료 AI도 말이 많죠. 저도 한동안 이제 여러 종목들 중에 뭐 뷰노라든지 뭐 JLK 이런 종목들은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더 빠졌습니다. 물론 일부 올라오는 것도 있었지만 JLK 같은 경우 유상증자 이슈가 있으면서 좀 더 밀렸고요. 근데 지금 이 뷰노나 뭐 JLK나 이런 종목들 보면 결국에는 미국 진출을 약속했었는데 지금 잘 하고 있죠. 루닛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지금 저는 루닛, 뷰노, JLK는 계속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모멘텀이 살아있고 지금 결국엔 미국에서 진출을 계속하면서 오늘 JLK 또 뉴스가 나온 게 미국에 이제 진출한다고 하면서 뇌졸중 관련된 솔루션들을 지금 FDA 승인을 하나씩 받고 있는데 한 12개 솔루션 13개인가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올해 지금 한 4번째 받았고요. 또 이제 한 3개 정도 더 받는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안에는 솔루션 관련돼서 모든 걸 다 받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주요 거점 병원, 지금 거점 병원들한테만 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돈을 좀 많이 벌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 AI 쪽도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아마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과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주, 내가 갖고 있는 2차 전지주 계속 하락기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건가? 그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 구간에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게 보이죠. 저희 시청자분들의 경우에도요. 우리나라 증시 참 대선으로 인해 이렇게 된다는 게 아쉽습니다라는 반응입니다. 대주전자재료가 현재 9.41%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에코프로 머티는 7.19%의 하락. 특히나 2차 전지 안에서 시총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급락을, PNT도 현 구간에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D 여전히 8.29% 하락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2차 전지는 악재가 맞는 건가?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말했던 발언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 세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입장이죠.
세금 공제와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전기차 열렬한 팬이지만 기타 모든 자동차, 뭐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디젤, 휘발유차 모든 것의 팬이다라고 하면서 뭐 일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너 전기차 싫어하잖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면서도 그렇다고 나는 모든 자동차의 팬이다라면서 열려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손을 잡으면서 트럼프 후보가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도 말했습니다. 나는 전기차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나를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RA 폐지를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그 물음에 대해서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IRA는 법이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 뭔가 재정적으로 이거를 바꾸려고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가 거의 바꿀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법적 제한이 따를 것이다 라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가 재임 기간에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IRA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을 내릴 수는 있고요. 그리고 환경보호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친환경을 향한 그 행보가 조금 더 딜레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2030년까지 국가 차량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는 약속을 철회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예. 보면 트럼프 후보가 전기차를 싫어하는 건 맞나요? 전기차를 싫어하진 않겠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이제 표에 기반이 되는 이제 백인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고등학교 정도 졸업한 백인분들이 이제 제조업에 많이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이 워낙 크니까 미국은 디트로이트나 이런 쪽에서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러브콜을 보냈던 거고 원래 그쪽이 기존에는 민주당 지지층이었거든요. 이제 네. 그 부분을 뺏어온 거죠. 그래서 지난번 2016년도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전기차가 들어오면 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랑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거의 사람이 노동자가 한 3분의 1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 효과도 많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자동차 노조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전기차가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없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겠지만 여전히 근데 그래도 그 표를 잡기 위해서는 그럼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좀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뭐 전기차 관련돼서 뭐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폐지할 수 없을 거다. 당장 할 수 없습니다. 법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공화당 이제 지금 상원, 하원 지금 선거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화당이 여전히 우세하거든요. 지금 공화당 지금 예상 그 상원 같은 경우는 50석이 찼고요. 한 석만 더 차지하면 이제 우위가 됐고 지금 하원 같은 경우도 202석까지 지금 확보가 됐는데 218석이 넘어가면 네. 또 여기도 장악을 하죠. 그럼 만약에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한다라고 하면 법 못 바꿀 게 없죠. 예, 그렇게 되면 법안이 통과되는데 시간이 걸릴 뿐 만약에 그 법안이 상정만 되더라도 주식시장은 깜짝 놀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업황은 돌아서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대세로 가는 건 맞겠지만 그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끝나고 사자, 네. 끝나고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너무 많이 빠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그렇죠. 그럼 내일 사야 되냐, 지금 종가에 사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조금 느긋하게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뭐 선거 결과가 나오면 또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2차 전지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좀 기다려 보시고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반도체는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일부 소부장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뭐 삼성전자는 좀 빠지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여전히 네. 하이닉스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의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지금은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하니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보자. 시장이 다시
정상화가 되고 나서 봐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2차 전지에 대한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반도체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상 보면 바이든 정권 하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은 산업은 뭐 전기차도 있겠지만 반도체도 무시 못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는 또 이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못 받을까 봐. 반도체주도 악재입니까? 일단은 악재인데 2차 전지보다는 좀 덜하죠. 그 왜 그러냐면 2차 전지는 이제 아예 보조금 자체가 굉장히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소비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전기차를 그러니까 비싸서 안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조금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 더 큰 거고요. 근데 반도체는 보조금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공장을 지으면 주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받았고, 근데 그 공장을 지금 가동도 못 하고 있죠. 네. 하이닉스는 뭐 일부 공장을 짓고 있지만 보조금 규모를 보면 인텔에 비하면 뭐 코끼리 비스켓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거의 타격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전반의 악재는 한마디로 관세 부과 때문에 좀 악재가 있는데, 정부가 만약에 미국의 뭐 원유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주고 좀 협상을 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현 구간에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코스닥 지수가 밀려서 계좌 손실이 커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각각 섹터에 대한 대응 전략. 물론 이러고서는 갑자기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의 시나리오로 봤을 때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지금 너무 섣불리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은 것 같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을 따라 사야 되냐? 오늘 다 올랐죠. 그럼 내일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지난번에 이제 16년에도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다가 그 다음 날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어떻게 바닥을 잡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오늘은 좀 그 이벤트로 결국엔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오늘 만약에 플러스가 나는 종목들, 트럼프 피해주가 아닌 섹터들 중에서 꾸준히 실적이 잘 나는, 오히려 아예 피해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여전히 바이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음식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여전히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 보시고, 지금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잡으셔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급하시면 한두 주라도 먼저 사놓으시고 오늘 종가나 내일 시초가에, 그리고 또 이제 분할 매수하는 쪽에서 올라올 때마다 조금 사시는 모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의 경우에는 천천히 시간을 갖고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슈 추적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